기원전 771년 야만족과 결탁한 제후들에 의해 주나라의 수도 호경이 함락당합니다. 고대 4대 폭군 중 한 사람인 유왕도 이들의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유왕의 죽음과 함께 300여 년간 지속된 주나라 왕실의 권위는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낡은 왕국의 시체 위에 춘추전국 시대라 불린 500년간의 난세가 시작됩니다. 춘추전국 시대는 단지 전쟁이 많았다는 의미에서의 난세가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가치가 송두리째 붕괴하고 전쟁이 일상화하면서 약자들의 삶이 철저히 짓밟히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짐승을 몰아 사람을 잡아먹게 하고 끝내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게 만드는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That period, just by the title itself, War and States, 战国, it refers to what? Chaos and violence and so on. 在这个时候，就是说人类赖以生活的一种基本的原则、基本的价值、基本的理念，都已经丧失了。 하지만 절망과 어둠은 오히려 새로운 생각의 밑거름이 됩니다. 절망적이기에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희망을 찾아 나선 이들. 세상의 고통에서 눈 돌리지 않고 짓밟히는 이들의 편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꾼 사람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생각의 폭발을 보여준 그들을 우리는 제자백가라 부릅니다. 기원전 440년 강대국 초나라에 초라한 행색의 사나이가 찾아옵니다. 그의 이름은 묵저. 묵자라는 존칭으로도 불리던 그는 송나라에 대한 초나라의 공격을 막기 위해 단신으로 초나라의 수도를 찾은 것입니다.鲁班为楚国制造了云梯，楚国要利用这种杀伤力很大的军线来攻击北边的小国宋国。 이 운제의 위력이라는 것이 성을 공략하는 데는 당시에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그런 장비가 없었죠. 군사 장비로서는 이것이 최고의 장비였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송나라를 위해 왔지만 사실 그는 송나라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송나라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며 벼슬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자신의 조국도 아닌 송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초나라를 찾아온 것일까요? 그리고
강대국 초의 대군에 맞서 혼자만의 힘으로 어떻게 전쟁을 막으려는 걸까요? 고대 중국의 설화에 따르면 초나라 남쪽에 교라는 부족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에게는 기괴한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잡아먹는 것이죠. 이를 의제라고 불렀답니다. 먹어보고 맛이 좋으면 임금에게 바치는데 임금은 그 아비에게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끔찍합니다. 정말 야만인들이나 할 만한 짓이지요. 하지만 묵자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묵자는 말합니다. 중국의 풍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에서 그 아비를 죽게 만들어 놓고 그 아들에게 상을 주는 것은 그 자식을 먹고 그 아비에게 상을 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야만인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것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묵자가 초나라로 찾아간 기원전 440년 무렵은 춘추전국 시대 중에서도 전환점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춘추 시대가 막을 내리고 전국 시대가 시작되는 시기였죠.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is relatively calm, but then the Warring States period, China moves towards like the Warring States is properly called the Warring States. For several centuries, death becomes a way of life. The military conflict among these various central states on the Chinese plains becomes increasingly horrific. それから戦国時代の戦争だとこれはもう残酷なもので捕虜なんか戦争やって捕虜が出ますけど捕虜なんか捕虜にご飯食べさせなきゃならない足手まといになる捕虜なんかみんな崖から突き落として殺しちゃうなんていうことも平気でやります。 전쟁이 잔인해지면서 아무 힘없는 보통 사람들의 삶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직접 잡아먹지 않을 뿐이지 서로의 자식을 잡아먹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로 전락한 것입니다. 어떤 풀이 시들지 않으리요. 어느 날의 행군이 끝나리요. 어느 누가 부역을 피하리요. 사방의 전쟁이요 부역이라오. 어떤 풀이 마르지 않으리요. 어느 누가 호라비가 아니리요. 슬프다. 나는 군인이 되어 어찌 악한 백성이 되었는가. 하지만 세상이 온통 전쟁에만 골몰하고 있던 그때 약소국을 침략하는 것이 강자의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던 전국시대에 강대국의 침략 전쟁에 온몸으로 맞선 평화의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묵자와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墨子呢，他是姓墨，这个墨在中文里面的意思就是黑色的意思啊，就是黑色的意思。这个墨就是古代的一些
一些这个罪犯或者是这个贱民哈，他们呢在脸上要刺青呢，叫做金面者。所以有学者说他们就是所谓的贱民，就是墨这个意思呢，就是他们是一些受到这个判刑的一些罪人他们在社会上最低下的一个阶层，这是他的姓墨的意思。Other people think that the ink of the Mo might refer to an ink line. So it was a tool that a carpenter would use. The thought is, well, maybe Mozi was a carpenter. And it's not really the tattooed master, he's the ink line master because he's famous for construction. This would also, to some extent, explain the familiarity in Mozi with siege machinery. Whoever wrote the military chapters of Mozi knows a lot about military technology. They're not just making this up. So maybe if Mozi and his group were carpenters and mechanics and so on, that would explain why they were so familiar with that kind of thing. でその他に農民も大勢が参加していた。こういう全体の構成だと思いますが、特に大事なことは工人や農民っていう社会階層の低い人たちが中心メンバーだったということが大きな特徴だと思います。 그리고 묵자가 전쟁을 반대한 이유는 그들이 하층민이었다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墨子生当战国初期，就处在这样一个混战无疑的状态之中。战争可以说是各种灾害里边最坏的、破坏性最大的一种，因此民不聊生，社会凋敝。墨子他是站在小生产者的立场上，站在农民或者下层人士的立场上，首先要提倡民生。看到这种情况，他就觉得非常痛心。天下这么乱，人们吃不上穿不上，关键在哪里？战争，非正义战争。所以他要替劳动人民，他要替老百姓解决这个问题。 묵자와 그의 제자들은 단지 평화를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들이 직접 약자의 편에 서서 전쟁터에 나선 것입니다. 자신이 필요한 곳이면 앞장서 달려가는 묵자였기에 강대국 초나라의 횡포로부터 약소국인 송나라를 지키기 위해 혈혈단신 초나라로 향한 것입니다. 당시 초나라는 팽창에 팽창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47년에는 채나라를, 기원전 445년에는 기나라를 멸망시켜서 병합했죠. 약소국인 송나라 따위는 초나라 해왕에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초나라는 이번 전쟁을 위해 특별히 어떤 사람을 스카우트한 상태였습니다. 공수반 혹은 노반이라고 알려진 그는 중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甲州藩というのはやっぱり出身地はどうも牧師と同じようなところだ、東州の近所だ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大工さんの親玉だっていうかな、そういう棟梁って言いますかね、そういうポジションの人だ。やっぱり手工業者です。で竹とんぼなんか作ったり空飛ぶようなものを作ったりなんかして、で牧師に出てるんだとちょっと悪役に実はされてるんだけれども、そういう手工業者の神様、後には大工さんの神様
いうふうになります。 공수반은 왕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당시로서는 최신 공성무기인 운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今風に言うとトラックにクレーン車を乗せたみたいなもんです。でそのトラックにクレーン車を乗せて相手の城壁のそばまで行きます。そしてクレーン折りたたんだクレーンをこうまた伸ばしてそのクレーンに伝って攻撃側の兵隊さんが城の上に登っていく城壁に登っていって城壁の上に行って相手をやっつけるわけです。だからトラックにクレーン車を乗せてみたいな。 그렇지 않아도 압도적인 군사력에 최신 무기인 운제까지 확보한 초해왕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과연 묵자는 어떻게 초나라의 공격을 막아내려는 것일까요? 墨子就把他的腰带拿下来啊，然后把他身上，因为他这个木匠嘛，带了很多的小木片，拿下来，在这个楚王的一个这个茶几上面把它摆下来，然后就跟楚王讲说，这样子，请楚王看公叔先生怎么攻打，我怎么样来防守。好，结果好，他的楚王当然很高兴啊，说好，那你们比试一下，我去杀死他。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시뮬레이션 전제, 워게임이 시작된 셈입니다. 먼저 공수반은 당시로서는 가장 일반적인 공성무기였던 사다리를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사다리를 앞세우고 압도적인 병력이 개미떼처럼 성벽으로 돌진합니다. 義義符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難しい字を書きますけど、義っていうのはアリのことです。相手攻撃側が攻撃側の兵隊さんがアリのように城壁をこう登ってくるわけです。そしてそんなの嫌だって言って逃げ出そうとしたら下の方で攻撃側のその監視兵がいて逃げ出すやつの首なんか切っちゃいなんかするから、そうするとそれはしょうがない攻めていく。とにかくアリのようにこう城壁を登っていくっていう攻撃方法です。 묵자는 이에 대한 방비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개미떼처럼 적군이 성벽을 기어오르며 공격하는 군대는 그 장수가 성이 났기 때문이다. 방어하는 편에서는 높은 위치를 이용하여 이들을 공격한다. 그들을 끌어들이고는 불과 끓는 물을 끼얹고 포장에 불을 붙여 적군을 덮어 씌우며 모래와 돌을 빗발처럼 내리친다. 여기에 더해 묵자가 개발한 신무기인 뢰가 등장합니다. 이 뢰란 무기는 성벽에 달려드는 그러한 적군들을 이제 그 원망 같은 것에다가 가시가 막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것으로서 적군의 머리를 때려치는 성을 올라오는
그런 적군에 던져서 그 적군을 격퇴시키는 그러한 이제 도구입니다. 첫 번째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공수반에겐 비장의 무기인 운제가 있었습니다. 고대 최고의 장인인 공수반의 운제는 그 기본 형태가 변하지 않고 19세기까지 사용될 정도로 효과적인 공성 무기였습니다. 더구나 이동이 편리한 움직이는 운제를 개발했기 때문에 더욱 기세등등했죠. 하늘의 구름까지 닿는다는 뜻의 운제는 사다리의 높이가 매우 높았습니다. 방어군들은 성벽 위에서도 높은 곳에 이점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운제에 대한 묵자의 해결책은 불화살이었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여러 발을 쏠 수 있는 연노고를 활용합니다. 더불어 불과 재로 적을 공격합니다. 이번 공격도 실패한 것 같군요. 숨 쉴 틈도 없이 세 번째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번엔 땅굴 공격입니다. 멀리서부터 굴을 파서 성 안까지 침투합니다. 그리고 난동을 일으키거나 성 안에 불을 질러 혼란을 유도하는 방법이죠. 묵자에게는 과연 어떤 대비책이 있을까요? 묵자는 굴을 파고 오는 공격에 대해
비열편에서 다음과 같은 대비책을 제시합니다. 성 안에 5걸음마다 한 개의 우물을 파서 성벽 바로 밑에까지 닿도록 한다. 그러고는 큰 독의 마구리를 얇고 부드러운 가죽끈으로 싼 다음 우물에 넣어둔다. 귀가 밝은 사람이 독에 들어가 듣게 하면 적이 파고 들어오는 굴의 위치를 알 수 있다.这个陶罐容积比较大，并且表面上附一层很薄很深的皮革，颤动力很大，所以它能放大声音，啊，声音的传播在固体的传播速度比在空气里还要快，啊，所以通过这样的瓮听就探知敌人挖地道的方位，甚至大约可以估计出距离多少。啊，你从哪个方位挖地道，我就在对着这个方位也挖地道，然后进行血战以及对打战。 그러면 적군과 아군의 충돌 지점에 닿게 됩니다. 이때 묵자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죠. 굴 안쪽 입구에 아궁이를 만들어라. 쑥과 풀 7, 8다발을 굴에 넣고 급히 풀무질을 하여 적에게 연기를 뿜는다. 독한 연기로 적들이 숨을 쉬기 어렵게 만드는 작전이죠. 말하자면 독가스를 사용한 셈입니다. 이처럼 묵자가 공수반의 발명품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묵자도 공수반 못지않은, 아니 공수반을 능가하는 기술자이자 과학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묵자와 그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과학적 지식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묵자라고 불리는 그의 책에는 세계 최초로 발명된 사진기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这个实验的根基就在于光的直线传播原理。如果没有光的直线传播原理的发明，小孔成像的实验就不可能。啊，那么这个实验大体就是有一个有这么一个器械或者一间房子，在前壁上有一个微孔小孔嘛，这个孔要尽可能的小。 当然可以是人工的光源，也可以是自然光源。自然光源就是太阳光嘛，是吧？假定是自然光源，譬如说太阳光照到人，那么照到人的头或者脚等等各个部位的光线都要聚焦到这个前壁的微孔上，然后该挡的就挡了，该透的透了，反正这里被挡，所以在后壁成的。 头的影子在下边，同样，这个脚的影子在后壁上面，所以呈倒像。我认为，小孔成影或者小孔成像，就是后世照相术的根源。 이와 함께 지렛대 원리라든가 또는 이제 역학에 있어서 힘의 원리, 즉 지렛대를 통한 어떤 도르의 원리 이런 것은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지렛대의 원리를 내놓게 됐는데 이 사람보다도 약 한 300년 그 앞에 이런 지렛대의 원리 같은 것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이 묵경의 과학 이론 이것을 본 영국의 조셉 니담은 중국 과학사를 쓰게 된 동기가 묵자의 과학 사상을 보고서 놀라서 내가
중국의 과학기술에 관심을 두게 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묵정의 내용들은 과학사상으로 아주 풍부합니다. 결국 모의 전쟁은 묵자의 승리로 끝납니다. 공수반은 총 9가지 방법으로 묵자를 공격했지만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지요. 모의 전쟁이 끝나고 분을 이기지 못한 공수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吾之所以居之矣，吾不言。 公叔子之意，不过欲杀臣。杀臣，宋末能守，可攻也。 그러고 나서 묵자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他说公叔先生的最后一招就是把我给杀了。他以为只有我知道这些防城的方法。他说错了，我有弟子秦古离在宋国的城门，率我的弟子300人，他们都知道我的防城方法，所以你们即使要攻宋国，也攻不下来。 결국 초나라 왕은 전쟁을 포기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묵자를 이겨낼 수 없었으니까요. 죽음의 위험도 무릅쓴 묵자의 노력 덕분에 송나라 백성들은 전쟁의 참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묵자와 그의 제자들은 전쟁을 막기 위해 어느 곳이든 가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因为在那个庄子里面，他有讲到哈，摩顶放踵啊，摩顶放踵就是说他从头到脚哈受伤了，他还是要帮助这个天下人啊，帮助那个国家啊，就是像我们刚刚所讲的直处攻宋这样的一个。那怎么样的情况呢？走到了大腿都没有肉，小腿都没有毛都脱落了，啊，从头到脚都受伤了，他们还是愿意啊为天下人牺牲，因为他后面就是有一个天志的思想，他们觉得要服从天志，要兼相爱，交相利。 所以自己的身体啊，实在是受到很大的损伤，但是他还是非常愿意啊去帮助天下人。是的。 하지만 침략 전쟁을 막으려는 묵자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약소국의 방어 능력을 높여서 전쟁을 막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란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라 방어 기술이 향상되면 그에 대항해서 공격 기술도 발전하게 마련이니까요. 당장에는 묵자의 기술이 더 뛰어나지만 언젠가는 공격측의 무기들도 개량되기 마련입니다.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죠. 그것은 바로 겸해, 곧 사랑이었습니다. 兼爱就是无所不包的爱，爱天下一切人。哎，我不管你是现代的人，是未来的人，是过去的人，我不管你是我家里的人，还是外边的人，我不管是男人、女人、老人、小孩，我全都爱，一律的爱，没有区别的爱，无所不包的爱，兼爱。 最伟大的爱，最纯真的爱，啊，也最值得学习的爱。我想这跟耶稣没什么区别。想想看，如果能做到爱自己的父亲和爱别人的父亲一样，是吧？爱自己的家人跟爱别人的家人一样，那你还可能去偷别人吗？啊？
你还可以去侵略别人吗？那就不可能。所以他认为我们不应该人与人之间的关系是建立在血缘的远近的关系上，而应该建立在哪里呢？应该建立在天志，也就是因为天是爱所有的人，比如说天下雨是普降甘霖啊，不管任何一个地方，它的雨就会下下来啊。那就像天是普遍的爱所有的人，所以他的兼爱就是平等的爱、整体的爱，还有呢普遍的一种爱。 아마도 묵자가 생각한 겸해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일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무도 돌봐줄이 없는 장님과 안진뱅이가 살았습니다. 매일 장터에서 동냥을 하러 다니며 겨우 연명했지요. 어느 날 사람들이 잘 쳐다보지도 않는 곳에 앉아 아무런 소득 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는 장님을 본 안진뱅이는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장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나는 이동이 불편하지만 앞을 볼 수 있고 자네는 볼 수 없지만 걸을 수 있지 않은가? 자네가 나를 업어주고 내가 안전하게 길을 안내하면 어떠한가? 장님은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장님은 안진뱅이의 발이 되고 안진뱅이는 장님의 눈이 되어 주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모이는지 볼 수 있는 안진뱅이와 빠르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님 덕분에 그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음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님과 안진뱅이는 서로를 도와줌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얻게 된 것이지요. 묵자는 이런 상황을 겸상애, 교상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면 서로에게 이익을 주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겸상의 교상리라는 묵자의 원칙에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왠지 각박하고 물질주의적인 것처럼 들리신다고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시리아 알레포에 쏟아진 폭격으로 인한 대참사 현장입니다. 이런 참혹한 영상들은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나요? 동정심이나 연민, 안쓰러움 같은 감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민은 당신에게 박애주의나 인류애라는 고귀한 감정을 상기시켜 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쟁과 폭력, 재난과 굶주림, 악랄한 정치 등 세상의 모든 지옥 속에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오로지 가슴속의 연민만 베푼다면, 지금 당신이 이들을 구해내려는 직접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연민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손을 뻗어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라고 묵자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묵자 자신이 항상 누구보다도 먼저 행동에 나섰습니다. 这种爱是一种什么爱？不是口头上的爱，是你必须实际上让一个老百姓感受到，因为这个兼爱能够改善他的生活，
所以这个兼爱呢，也是一种实质的利益之爱。 목자는 이제 서민의 편에 서서 당시의 그 서민들이 아주 피폐하고 아주 어려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 사랑이란 것은 립 서비스와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배고픔을 면할 수 있고 추위를 이제 면할 수 있고 또 좀 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이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묵자의 핵심 주장인 겸상의 교상리의 원칙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어느 날 진나라에 머물고 있던 묵가 집단 내에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엄격한 규율의 묵가 집단인 만큼 살인자에게 내려질 형벌은 사형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살인자가 묵가 집단의 우두머리인 거자 복돈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유일한 자식이었죠. 이때 진왕의 사자가 도착합니다. 진나라 왕은 복돈에게 다른 자식이 없으니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말립니다. 어느 나라보다 엄했던 진나라 형법으로도 이미 사면을 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복돈은 거절합니다. 墨子责法，无一例外。 결국 복돈의 아들은 사형에 처해집니다. 周然听起来，这个父亲啊，在国王说情的，在这个国君说情的情况下，还坚持要杀自己的儿子，好像很不通人情。但这个时候，就是墨家他们的功利思想，啊，我要树典范于世界，我不能徇私，别人的儿子犯了公法，该怎么处理就怎么处理，不能因为我的儿子犯了法，就因我有功于秦国，而且受到了个秦军的恩典，就赦免他，不行，杀掉。而是从墨家的整体思想来看，他所看到的是整个社会的公义，啊，人际关系之间的平等。因为说我前面讲兼爱，就是非常强调平等，人跟人之间是平等的。如果你一个儿子杀了别人，那别人的儿子、别人的父母，他们的感受啊会是怎么样？所以他认为，我们还是要按照公平来达成社会的正义。虽然他可能也是非常不舍啊。但是呢，从墨家的思想来看，社会的正义远高于个人的亲情，而且社会的正义是符合天志的。 이처럼 엄격하게 차별 없는 사랑을 강조한 묵자의 주장은 감동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그 엄격함 때문에 왠지 쉽게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도 여겨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세상. 정말 가능하긴 할까요? 무마자라는 사람이 이 점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子兼爱天下，为云利也；我不爱天下，为云贼也。公皆为之，子何独自是，而非我哉？ 묵자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如果这边呢产生了一个很大的火灾的一个现场，有一个人经过这个火灾的现场，看到这个火熊熊烈火烧得很旺，那他就呢把身上背了一点他喝的水就洒在这个火场上，那另外一个人呢同样经过这个火场，他看到火这么大他想说他救
救也救不了多少了啊，那他就还丢了一个柴火啊，扇一扇，反正这个火本来就已经这么大。你觉得？那就墨子问乌麻子说：“你觉得哪一个人做的比较对？”啊，那个乌麻子说：“哦，我当然肯定那个奉水者啊，反对那个山火者啊。”然后墨子说：“对，我就是那个奉水者。” 다시 무마자가 공격합니다. 子之为义也，人不见而焉，鬼而不见而复，而子为之，有狂奇。 예나 지금이나 성패를 돌아보지 않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미친놈 취급을 받는 모양입니다. 묵자는 역시 이야기를 하나 풀어내며 대답합니다. 한 가게에 2명의 종업원이 있는데 한 명은 주인이 없으면 일을 하지 않고 주인이 왔을 때만 일을 한다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주인이 있든 없든 열심히 일을 한다네.如果你是这个主人的话，请问你喜欢哪一个仆人？啊，乌麻子听他做这个比喻之后啊，他就说：“我当然是比较喜欢那个仆人，是我看到他。” 或者我没有看到他，他都认真工作的那一个仆人，那个店员，我当然比较喜欢这个。好，那墨子就说：“我就是那个店员，难道你也疯了吗？你就喜欢那个疯子吗？” 오히려 묵자는 자신의 생각이 더 현실적이며 부국강병을 외치는 사람들이 더 비현실적이라는 주장까지 펼칩니다. 好。 我们现在把这个战争当成是一种药方。现在呢，原来天下有几千上万个国家，啊，那大家都来打仗，打来打去，打到最后呢，只剩4个国家，啊，得到好处，其他的几千个国家都得到坏处，人民都受到了极大的痛苦。就好像我今天做医生，开出了一副药，有1万个人吃了这个药，只有4个人病医好了。 其他人吃的这个药病情更严重，甚至都死掉，国家都灭亡了。难道能够说这个药是好的吗？ 이처럼 묵자는 모든 사람들이 승자의 영광만을 바라볼 때 고통받는 패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본 것이죠. 어느 날 길을 걷던 묵자는 염색 가게에서 실에 물을 들이는 모습을 보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파란 물감에 물들이면 파랗게 되고 노란 물감에 물들이면 노랗게 된다. 넣는 물감이 변하면 그 색도 변한다. 5가지 물감을 넣으면 5가지 색깔이 된다. 그러므로 물드는 것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단 실이 물드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도 물드는 것이다. 혹독한 가난과 고행 속에서도 묵자는 믿었습니다. 지금 비록 세상이 어지럽고 이기적인 인간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먼저 시작한다면 언젠가 모든 이들이 겸해로 물드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날이 비록 오늘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물들이고야 말겠다고.